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마흔 윤진만. 참 박찬준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볼만찬 이적설입니다. 확실히 여름 이적 시장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썰이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진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네. 커뮤니티에 먼저 썰이 올라와요. 기자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고 더 신기한 건 적중률까지 높아요. 맞아요. 누가 어디 간다더라. 아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수준 높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기자하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신문만 보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뭐 커뮤니티, SNS. 아, 요새는 또 쓰면은 네. 아, 이게 인제 나와? 이러면 유익한다니까. 맞아, 댓글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여러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떡밥은 던지고 단독은 놓치냐. 근데 저희 대신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막 던지기가 조금 그래. 이게 네. 이적 기사가 알았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지 이것 네. 때문에 또 빠그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기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희가 많이 봐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도 뭐 일주일에 많아야 2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도 뭐 반응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K리그 최고의 유튜브 그거 하나 믿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래도 네. 한 번은 진짜 한 번은 한 번은 큰 단독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터뜨리겠습니다. 일단 떡밥과 단독은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넘어가야 돼. 맞아요. 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늘도 이제 이야기 해봐야죠. 좀 많은 뒷이야기와 떡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김민재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네. 7일, 9일자로 중국발 보도가 나왔죠. 전북이 전 소속팀인 전북이 반년 임대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좀 어떻게 좀 취재를 했었죠. 네. 사실 제가 이 첩보를 진지게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취재를 직접 하고 있었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4년간 함께했던 에이전트와 좀 결별한 상태라서 네. 취재가 좀 쉽지 않은 건 있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맞아요. 예, 결혼 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먼저 중국 사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시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개막이 늦어지고 있고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못 있단 들어오고 있어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 선수들 빼고 뭐 붙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면서 아예 개막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김민재가 전북으로 임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일단 전북의 오퍼는 없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임대설 보도 이후에 다른 기자가 가짜 뉴스다. 베이징은 임대 보낼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반박 보도를 내긴 했어요. 네. 일단 그러면서 오늘 또 나온 보도가 하나 있죠. 네. 송준이 베이징으로 대신 간다. 센터백이죠, 같은. 네. 네. 일단 송준은 선전행이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선전행이 약간 지금 좀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데 네. 확실한 건 네. 베이징 오퍼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이 얘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민재와 송준이 원래 에이전트가 같았어요. 아. 지금 이제 됐지만 송준은 그전 에이전트랑 하고 있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보는 거 여기 보는 거 하면은 딱딱딱 맞아 맞거든요. 떨어지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에이전트 달라졌고 송준 선수는 선전행이 지금 유력한 상황. 일단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신영민을 데려오고 남은 한 자리 지금 외국인 선수 지금 뒤에 저희가 언급할 겁니다만 네네. 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에 쓸 돈이 없어요. 아, 비싸요. 예, 네. 김민재가 오면 좋죠. 근데 전북이 다른 포지션의 문제는 있지만 네. 중앙 수비는 사실 또 안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전북에 들어가면 어떨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게 맞아. 전북에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유럽에 못 갈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유럽 평이지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지금 한 시즌에 3팀 가는 것도 사실 법상으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전북 갔다가 다시 또 중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는 아예 이 상황에서 바로 유럽 가는 게 지금 목표인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유럽에 가기 위해서 좀 승부수를 좀 띄웠어요. 좀 저희가 좀 뒷얘기를 살짝 얘기하자면 약간 태엽 비슷한 상황. 태엽성, 예, 예.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훈련 과정도 그렇고 지금 결혼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인터뷰 건도 그렇고 그렇죠. 다 구단 말을 지금 어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걸 지금 베이징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베이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긴 한데 벌금이 저희가 보도한 것보다 훨씬 크게 맞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입장에서는 아마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 김민재 선수가 유럽행 가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웠고
지금 유럽에서는 일단 오퍼가 없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눈은 분명히 많다는 거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징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북 임대 남 좋은 일을 안 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북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포인트가 한 시즌에 세 팀을 뛸 수 없다. 이것도 굉장한 포인트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전북 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이유인 것 같고 네. 일단 전북 이야기 나온 김에 뭐 모두 바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일단 뭐 전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말하는 중에 제가 옛날에 게임하던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무사바로우라고 이 수완시티에 있던 선수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무사랑 모두를 헷갈려서 발음을 했더니 그거 바로 이제 댓글로 지적을 역시 해줬습니다. 정확하죠. 네, 모두 바로는 그래도 좀 좋은 선수지만 이제 무사 바로는 이정료가 1,000만 유로가 넘는 좋은 선수. 더 좋은 선수다. 그 선수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냐. 그렇지. 그래서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말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 모두 바로도 이제 좀 전북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어려워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국내로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요거를 좀 더해드려야 네,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무비자였던 국가들이 네.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선수들이 들어와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네. 입국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로 선수는 감비아 소속인데 감비아가 이제 모든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을 막았고 이제 국경도 봉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비아를 떠나서 해외로 출국을 하려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꾸역꾸역 한국으로 와도 또 자가격리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한 8월에 돼서나 만약에 뛸 수도 있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뭐 이정료나 연봉 협상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자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힌 상황으로 보이고 이건 뭐 전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듣기로는 2부 팀 아산 역시 브라질 외국인 선수 맞아요. 예, 영입을 좀 준비했었는데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좀 빠그러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에이전트한테 들은 얘기가 이 브라질은 워낙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자에 어떤 다른 루트가 있다. 꼼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2부 팀, 모 팀도 그렇고 브라질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비자를 좀 그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브라질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아주 적지는 않다. 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뭐 저희가 이제 가장 첫 아마 썰에서 맞아요. 얘기했던 네. 정재용 선수가 수원으로 갑니다. 네. 수원 삼성이 아니라 수원 FC. 그러니까요. 예, 2부 팀으로 갑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정재영 선수가 이제 불이람 유니폼을 입었는데 네. 4경기 만에 해지됐고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연봉 삭감도 불고 그다음에 리그 중단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K리그로 오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포항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네. 김기동 감독도 연락을 했고 정재영도 원했는데 포항은 오범석 쪽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북이랑 또 협상을 했는데 네. 전북 역시 신영민을 택했고요. 다 걸려 있어. 막. 네. 네. 정정 입장에서 이제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네. 감당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는데 일단 팬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원 삼성이랑 오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네. 실제 협상했다고 해요. 네, 협상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뭐 최성근 이제 부상 복귀 또 조율하고 있고 돈도 조금 걸렸고 돈도 조금 걸렸고 여러 가지 요인이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K리그 2 팀으로 이제 좀 넘어갑니다. 네. 원래 가장 유력했던 팀이 바로 경남이었어요. 아, 경남도 많이 쓰네. 경남이 정지영 측과 만나서 좋은 조건 제시했는데요. 설기현 감독이 정지영보다는 이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강원의 조지훈을 더 원했습니다. 올 시즌 잘 못 뛰고 있죠. 네. 선수. 그러면서 경남이 발을 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부터 관심을 보였던 수원FC가 적극적으로 야, 여기서 나섰고요. 나타나는구나. 네. 원래는 그 전부터 보였었어요. 정재영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김호건 단장이 직접 러브콜을 보냈고 네. 협상을 마무리하신 분은 김도균 감독과 김영삼 코치. 아, 김도균 감독이랑은 이제 울산 시절 코치와 선수로 인연을 맞아요. 맺었고요. 네. 김영삼 코치와는 선수로 함께 했었고요. 수원FC가 사실 말로니가 좀 잘해지고 있는데 네, 중원에서. 그 앞에서 이제 포백 앞을 보호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재영 입장에서는 자신을 확실히 이제 믿어주는 환경, 근데 뭐 단장 코칭 스태프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수원FC를 택한 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연봉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원 삼성 팬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네. 일단 그렇고요. 네. 조지훈 선수는
강원에 잔류하는 걸로 됐답니다. 아, 강원 잔류. 네, 그러니까 네. 경남 입장에서 다 놓친 셈이 됐죠. 일단은 뭐 왜 수원 FC를 택했냐는 그 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약간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좀 것 리스크를 같아요. 줄이기 위한 선택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연봉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뛸 수 있고 왜냐면 지금 경기 출전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코치에 둘러싸여 있는 것 자체도 좀 정재영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썰입니다. 이거 저희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 좀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풀겠습니다. 네. 인천의 주장 이재성 선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팬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시즌 전 주장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개막 이후에 엔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어디 갔냐, 뭐 무슨 트러블 있냐, 아니면 부상이냐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간단히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이재성이 개막 전 연습 도중 이만섭 인천 감독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충돌은 아니고 이제 감정적으로 소위 뭐 저희끼리 말하면 좀 개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주변에서 많이 그걸 봤다 그래요. 그날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만섭 감독도 이제 올해 부임했잖아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데 선수가 약간 도전을 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군행을 지시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일단 이재성이 사과를 했는데도 이제 뭐 이만섭 감독이 뭐 상처를 받았는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서 예,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앙금도 생기고 이렇게 서서히 좀 갈라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천 수비가 무너지면서 다시 이재성을 1군으로 콜업하게 이르렀어요. 네. 예, 뭐 근데 선수가 반응이 뭐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뛰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선수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K인대가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본인은 이제 시즌 아웃 아니라고 맞아요. 주장을 했었지만 이제 좀 진료를 해보니까 힘들겠다. 그래서 아마 풋볼자인 K인대가 이제 K리그 경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K인대 상황이 무고사 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천은 이제 무고사 무조건 지키겠다는 입장. 저희가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K인대 부상 이후에는 그냥 지킨다 해서 무조건 지킨다로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아니 저희가 지난번 볼만찬 네. 이적설 두 번째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인천 절대 무고사 안 보내준다고. 네, 네. 근데 이거 최근 커뮤니티에서 조금 저희가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무고사는 해외 이적 시에는 바이아웃이 있고요. 네. 국내 이적 시에는 바이아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천이 오케이 안 하면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인천의 고민은 사실 K인대 시즌 아웃이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계약생의 문제라 저희가 정확히 말은 하기 어렵지만 인천이 K인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려면 자녀 연봉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인천에 돈이 없어요. 자녀 연봉 다 줄 거면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올 돈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고사를 보낸다? 아,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보내니까 인천 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 중에 거기가 아마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FC 서울이 PSG 보낼 경우 K리그 내에서 이제 공격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고사나 뭐 경남의 제리치나 이런 선수들이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고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무고사가 갈 것처럼 맞아요. 들리셨나 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인천의 확고한 입장은 무고사 절대 안 보낸다. 아, 지금 네. 메시가 오지 않는 이상 무고사는 못 보낸다. 네. 못 보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네. 떡밥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해주시죠. 이번에는 조금 힌트를 좀 덜 드리려고. 네. 올여름을 감안하면 나름 큰 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수합딜입니다. 수합딜 맞교환. B클럽 출신의 수비수, 이 공격수도 B클럽 출신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B클럽 출신. 두 선수의 트레이드 논의가 꽤 진행되고 있고요. 네.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사이즈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시도미. 여기까지. 안 돼. 더 이상 하면 다 맞춰.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예, 떡밥 한번 맞춰보시고, 네.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다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터트리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